하이스톰입니다. 2023년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은 수만 명의 인명 피해와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피해를 안겼습니다. 당시 튀르키예의 도움 호소에 국제적인 지원이 이어졌는데요. 튀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파병을 추진한 바 있어 대한민국과는 형제의 나라라 불리는 각별한 관계 가운데 있기에 우리나라는 마땅히 도와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가 함께한 이 참사 현장에 수색구조대 118명을 파견하고 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보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의 의무를 다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 덕분인지 외신들이 이를 크게 주목하고 당시 튀르키예 매체들 역시 대한민국 수색구조대가 생존자를 구조하자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면서 크게 보도한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튀르키예에 못지않은 또 다른 우리의 형제국가, 우리와는 피를 나눈 국가 또 한 곳이 지금 재앙과 같은 대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그 국가는 바로 6.25 전쟁 당시 2만 6천 명이 넘는 군대를 파병하였고 육해공군을 모두 파병한 4개 국가 중 하나이자 UN 회원국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물론 휴전 이후에도 7천 명을 추가 파병한 바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혈맹의 국가 캐나다인데요. 미국 매체 ABC는 캐나다가 현재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 산불은 지금까지 캐나다 전역에서 1950만 에이커를 불태웠다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캐나다가 현재 지금까지 기록된 최악의 산불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500군데에 꺼지지 않은 산불이 지속적으로 번지고 있고 이 중 257곳은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캐나다의 이런 환경재앙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로 퀘벡주 한 곳에서만 지금까지 360만 에이커가 불탔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평균 2만 4천 에이커의 피해 규모에 비하면 약 147배나 큰 규모라는 것인데요. 산불에 도움이 되길 바랐던 비조차 사나운 화재에 대한 구호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는 이미 캐나다의 날씨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고 기후 관련 사건의 빈도, 기간 및 강도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캐나다의 북부 대초원과 온타리오 북부 및 퀘벡 북부에 걸쳐 이상 고온이 있었다는 기사는 여름 내내 높은 온도가 지속되고 이런 고온 현상은 분명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 건조하고 뜨거운 기온이 몇 달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캐나다의 전세계 동맹국들이 사상 최악의 산불 시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캐나다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도했는데요. 기사는 캐나다의 산불로 인하여 엄청난 대기 오염을 겪고 있는 미국은 지난 몇 주 동안 수백 명의 소방관을 캐나다에 보냈고 더 많은 지원을 진행 중이며 다른 영연방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의 지원 역시 이어지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매체 CTV 뉴스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원에 대해 주목하였는데요. 한국이 캐나다를 위하여 산불 진압에 소방관 151명을 파견하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긴급 소방관 팀은 30일간 임무 수행을 위해 최악의 화재가 발생한 지역인 퀘벡주의 소방관들을 도울 것이며 한국의 재난구호단이 파견된 것은 튀르키예 대지진 이후 두 번째라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보다도 더 많은 재난구조대원을 파견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조대를 파견한 우리나라에 대해 캐나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캐나다인으로서 난 이 사람들과 국가의 도움에 정말 감사한다. 한국, 우리를 구하고 도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다. 얼마나 고마운지 표현조차 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 책임감 있는 국가로서 마땅히 캐나다를 도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6.25 전쟁 당시 피를 나눈 국가이기에 캐나다의 어려움을 우리의 어려움이라 여기면서 도와야 하는 것도 물론입니다만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에 있어 캐나다는 더욱더 우호를 돈독히 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인데요. 이는 캐나다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적극적인 것은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캐나다와 한국의 파트너십 강화는 미국 주간지 베런스와 프랑스의 르피가로 역시도 주목한 바 있습니다. 기사들이 주목한 것은 지난 5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국회 연설 중 한 말인데요. 한국과는 이미 좋은 친구이지만 이제는 좋은 친구를 넘어 우리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트리도 총리는 팬데믹, 물가 상승,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실제적이고 무서운 영향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한 양국이기에 단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었는데 그 말 이후 정말 이런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재앙을 맞이한 캐나다인 것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은 군사, 경제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지만 현재 시점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분야에 있어 양국 간의 협력 강화는 중국과 미국의 자국 보호무역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트리도 총리 역시 이 부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 당시 배터리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 등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도모한 바 있죠. 캐나다 입장에서는 바로 이 광물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국익과 직결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캐나다의 글로벌 뉴스는 한국과 캐나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기차에 필요한 필수 광물 공급망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중국과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 분명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인권과 기타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우려되는 점을 지적한 기사는 트리도 총리가 한국과 캐나다가 전기차 공급망과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필수 광물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한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매년 수천 명의 한국 학생들이 캐나다의 대학에 유학을 오고 있는데 그 규모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싶다면서 양국의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그의 이런 방문 이후에 캐나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이기에 우방국으로도 그리고 양국의 끈끈한 파트너십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도 이번 소방관 파병은 마땅히 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캐나다가 겪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참사는 비단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인데요. 기후변화는 홍수와 가뭄, 이상고온 등으로 이미 우리나라에 닥친 현실이며 이 부분에 있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유럽 매체 에너지 포털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기사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은 전 세계 경제의 주요 주체국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면서 한국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투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전 2023 재생에너지 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과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체 발전량의 40%를 석탄 화력에 의존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도 있기에 이런 한국의 에너지 정책 성공 여부는 기후변화 완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완곡한 표현과는 달리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녹색 전환을 주도하겠다고 다짐했던 한국이 아직 버티고 있다는 비판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엔의 연례 기후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있어 조기 발동자가 될 것이라 약속하고 내년 국가 GDP의 2%에 해당하는 예산을 이 싸움에 할당할 것이며 글로벌 녹색 성장연구소를 추진하겠다 약속한 바 있었다면서 이는 한국의 경제 산업 형태를 고려할 때 야심찬 발언이었다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이 전후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 11위에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게 만든 힘은 오염을 일으키는 중공업과 화석연료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에 다른 한국의 대통령들 역시도 한국의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고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탈탄소화의 청사진 역시도 그럴 것이라는 의구심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기후변화의 재앙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일 겁니다. 그렇기에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이제는 우리 역시도 그에 맞는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앞으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사업은 불가피하게 도태될 수밖에 없기에 이는 우리의 경제적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에 합당한 선도적 모습을 전 세계에 선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캐나다로 떠난 우리 소방대원, 구조대원 및 관계자분들이 무사히 귀국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